CJ 제일제당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2.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8%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 회전율은 2.6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CJ 제일제당을 분석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최근에 짜장면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서 도대체 밀가루 가격이 얼마나 올라서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냐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뉴스에서 찾아본 거는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그 이 설명 내용 중에 그 밀가루 가격의 그 이 변동 추이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제당이 그 스팸을 만드는 거를 그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 1인당 40개 먹었다. CJ 제일제당 스팸 누적 판매량 19억 개 돌파. 송현주 기자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한국 출시 36주년 미국의 제조 메이커하고 기술 제휴가 돼서 스팸 이름으로 우리나라 제일제당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제당이 난 밀가루나 설탕이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뭐 비비고 뭐 이런 것도 좀 만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상당히 넓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뭐 자회사를 통해서도 사업 영역이 넓혀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캐넴 카테고리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세대의 취향과 눈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그 스팸은 그 좀 덜 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대찌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스팸 햄은 그래서 더 맛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뭐 바이오 아마 자회사일 거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 소재 칫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상 수상했다고 헤럴드 경제에서 이정아 기자가 또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 모양인데 바이오 소재다 뭐 이런 게 또 뉴스가 있네요. 어, 그래서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액이 3조 6,841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 대비 2.7% 감소했고요. 재고 자산은 거기에 비례해서 2.8%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재고 관리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줄였으면 좋았겠지만은 매출 원가는 근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었고 판매 관리비를 약간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그 결과 1120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2.2% 감소했습니다. 반타작을 했다는 얘기죠. 매출 2.7%약 3% 내려가는데 영업이익은 50%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결국은 매출 원가가 아, 상승했다,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매출 원가가 왜 올라갔느냐? 뭐 이런 거가 이제 그 분석 요인이 되겠죠. 매출 원가는 뭐이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직접적인 원인을 매출 원가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원가 회계 손익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회사가 매출 내역을 또 공시를 하는데 이게 개별 거가 아니고 연결 겁니다. 그래서 아까 CJ 제일제당 개별 매출액은 3조 6천억인데 그 종속회사 이런 계열사 포함해서는 상반기가 14조 2,900억을 하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쪽이 아마 제일제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금액도 3조 6천억을 넘어버리니까 다른 계열사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바이오의 뭐 아미노산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사료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옥수수를 들여다가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FNT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산, 천연맛 소재 등 해서 우리가 그 조미료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크게 매출액 비중은 크게 없네요. 요즘 조미료들 잘 안 먹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물류는 그 CJ 그 대한통운인 것 같습니다. 5조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기준으로 매출 실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개별 내에서 어떤 그 품목별로 얼마나 매출 비중이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건데 그런 거는 찾아볼 도리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어떤 그 자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우측에 기록된 내용의 정신으로 분석 및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르프 회계 분석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이게 5% 상승을 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매출 재료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는 크게 나눕니다. 매출 원가가 뭐 올라갔다. 이거 가지고는 그럼 그 내역이 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루프 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제조 원가란 게 제조비 더하기 가공비니까 재료비가 7.7% 증가했다. 상승했다 가격이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해낼 수 있겠고 스루펀율은 4.2% 하락했어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가공비도 줄이고 판매관리비도 줄여가지고 전체 운영비용은 10.9% 감소시켰습니다만은 TOE 생산성 내려갔고요. 약간 내려갔죠. 1% 정도. 그리고 슬픈 영업이익은 139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래도 271억 원은 더 이익이 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전년도는 그 반대 현상이고요. 이렇게 스르프 영업이익이 더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아쉽게도 회사는 분기에 반기에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실망감이 좀 나타나고요. 2022년도에는 그 연간 사업 보고서는 다 보고들을 하니까 이 연간 그 증가액이 2022년도에 3,436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511원이 증가했었고, 요건 2022년도 번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은 그 전체 재고 자산으로 상반기에 1,207억 원이 감소한 거, 요것 때문에 그 스르프 영업이익이 더 이익이 난 것입니다. 이 감소액 곱하기 가공 비율이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그 비성분 다음 장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나타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걸 봤을 때 비성분의 연간 사업보고서 비성분의 그 공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3,436억 원으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갈 때는 원재료가 사용액이 아니고 매입액으로 표현이 되고 상품 매입액은 뭐 매입액으로 그냥 표현이 됩니다. 반기 재고자산 명세 비공시는 신뢰도가 저하된다.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명세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나 견해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재고자산 명세는 이 재고 흐름의 양식에 의해서 공시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더 좀 올라가지 않겠냐.
뭐 정부도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민간 기업들은 좀 더 우리는 그 신뢰를 더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공시를 했는데, 아까와 확인했듯이 여기 표현된 것이 그 전체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인식을 했고요. 플러스로 표현된 것은 그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MC 매출원가 지류비는 2조 1,550억 원으로서 9.9%가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은 10.9%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공장 가공비는 22.3%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로는 3%가 하락을 했고 재료 비율이 3%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는 그 스루프 손익 계산하기 전에 순서는 이거부터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1차 추론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것 같다. 단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밀가루 가격도 아마 올라갔을 거다. 가장 궁금한 게 밀가루 가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매입액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뭐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한 건데, 요거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 상품은 상품 매입액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에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인데, 그게 일치한다 그러면 이런 차액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PQ 총 그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재료비의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2단계에서는 그 전체 재고자산 증가액은 재고자산 명세를 가지고 제가 뽑은 거죠. 1207억 원이 아까 감소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근데 비성분의 1443억 원이 감소했다고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차액이 236억 원이 되는데, 이게 그럼 뭐냐? 그러면 이게 더 금액이 커졌으니까 뭔 얘기냐 그러면 매출원가를 더 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매출원가를 이게 이제 아까 그 매입액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늘어나면은 매출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도 감소하게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아, 근데 왜 이익이 나게끔 결산을 해야지 왜 그 이익이 더 감소하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의 해석은 그 회사의 의사결정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그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지 한번 그 이렇게 그이 추정을 좀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그 이 3회 상사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회사를 양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이 236억 원이 되겠어요. 원래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그 거기 인수한 것까지도 지금 영업에 활용이 됐다 그런 의미 같은데, 어, 근데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거는 전체 재고자산이란 말이죠.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거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갭이 그 1단계, 2단계 갭의 비성분 합계 차이액이 4,700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비성분의 합계액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 그 다음에 현금흐름 표기준 전체 재고자산 그 증감액 검증에서 현금이 1,44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적게 감소했죠. 적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235억 원의 그 재고가 어디 그 현금이 어디로 그럼 에, 그더 생긴 거냐? 재고가 그것이 이제 양수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현금 흐름표에서 검증이 되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나타나면은 안 되는 게 원칙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2단계에서도 그걸 해줘야만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원래 전체 재고자산 이게 비성분 쪽에서는 그 플러스로 표현되니까 1200억으로 하면은 매출원가가 좀 적게 나와서 매출이익이 더 좀 나올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3단계 분석을 했을 때 전반적인 것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현금 흐름표상으로도 115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또 추적되지가 않습니다. 어, 좀 기대치 이하의 그 분석 내용이 되겠네요.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3,610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9.6% 증가했고 직원 수는 22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임금은 8,470만 원으로서 6.7%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당 매출액은 좀 줄어들었죠. 그 상반기에. 포장 재료비 10.9%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도 13%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이 좀 내려가니까 다른 생산량도 좀 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운반비도 한 8%선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비용 절감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계산은 아마 그 이 크게 내려갔다는 게 이해가 조금 하기 어렵죠. 재고 회전율이 사실상은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해야 더 정확한 건데 할 수 없이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율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뭐 원재료 등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약 0.1회전 상승했어요. 그리고 수르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이 갭의 중요성이 아니고 단위도 뭐 같은 퍼센테이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1제당은 절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통계 조작하는 문재인 정부처럼 통계 조작하는 회사인 줄 아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증을 해드릴게요.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데 우선은 외부에서 볼 때는 1, 2차 추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한 거로 보이는데 뭔 얘기야? 어, 좀 까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버리지율,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0%가 넘으면은 이게 지금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CJ 제일제당이 지금 그 레버리지율은 그 레드존에 들어와 있다.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도 좀 떨어졌고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전체 회전율로 봐서도 6개월에 2.5회전했다고 그러면은 뚱녀가 되겠습니까? 뚱녀. 이렇게 좀 날씬녀가 되도록 그 회사가 노력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재고에 돈이 쌓여 있어가지고는 돈이 그 회전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체 조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정도 상태로 해야 그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 가시적이 비주얼화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 분석 결과의 어떤 결과표에 대한 어떤 그 경향을 그 사분면으로 작성한 건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서 회전율은 상승하고 수익률은 하락한 경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판매 가격이 하락했냐 확인할 수 있겠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왜 계속 강조해서 추적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익이 남았다 안 남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원가 회계가 자꾸 그 경영 성과를 뭔가 희석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 여기에도 매달리게 되는 거고요. 기업의 경영 성과를 좀 더 클리어하게 좀 파악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역방향일 경우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 검사 입장에서 입증을 한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이 이 역방향인 데이터를 확인하면 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CJ 제일제당을 투명성 법정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내려주셔라고 검사 입장에 되면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이 역방향인 것을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 추이가 순방향입니다.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순방향이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이길까요? 지금까지 원재료 가격은 그 하락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 요거였는데 또 하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의 증거를 하나 더 찾는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만 해라. 대신 전체 재고 회전율이 아니고 WCAI 죄송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만 해당하는 품목만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라. 그렇게 그 증거를 더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나머지 거는 그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단순 평균으로 7.9%. 그래서 그 매입 비중이 마침 공시가 돼가지고 가중 평균을 하면 5.5%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반증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4.8%또 인상을 시켰어요. 요거는 단순 평균입니다. 어, 원재료는 가중평가까지 낼 수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까 그 매출 실적을 이렇게 그 적어도 회사가 네 가지로 중분류를 했다 그러면은 이 밀가루가 그 5.5%그 인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밀가루가 5.5% 올랐다고 짜장면 가격을 20% 정도 올려도 되냐? 뭐 여러 가지 그뭐 짜장도 올랐고 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인건비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올라서 또 이 짜장면 원가를 계산할 리는 없지만은 뭐 그런 그 식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할래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요거를 조견표로 작성해 보면은 원재료 가중 평균 상승률은 5.5%입니다. 근데 제조 원가 비율이 재료비가 77.5%니까 4.3% 임팩트 영향이 있다. 가공 비율은 낮췄다. 그러면은 적어도 3.6%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밀가루 가격을 더 올렸다. 밀가루로 그냥 상징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 상승률의 압박률보다는 한 1.2% 매출 단가를 그 판매 단가를 더 인상을 시킨 거다. 야, 그 양심 불량하니요. 이렇게 얘기할래는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재고에는 2월 재고도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그 단순 평균이지만은 2022년도 작년대가 그 원재료 가격이 거의 45.8% 거의 50% 정도 뛰었었어요. 그런 그 영향력들이 올해 와서 다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작년에 요 원재료가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작년에 제품 가격은 31%뿐이 올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마저 인상하지 못했던 분을 올해 조금이라도 좀 보상을 받는 거요. 이렇게 또 그 해명을 CJ 제일제당 입장에서는 헐되는 건 모르죠. 어쨌든 원가회계 개념으로서 이 연말 매출액은 한 7조 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계획상으로는 한 2천억 정도 남아야 되는데 상반기에 1120억 했으니까 재고가 연속해서 10% 감소한다고 본다면은
358억 원이 안 남는 거로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노력을 해라. 5% 정도. 그러면은 이제 얼추 7조 한 3천억 은 해야 그 2천억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노력하느니 생산량만 좀 올리자. 그래서 재고를 10% 올린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노력을 안 하더라도 영업이익 결산하게 되면은 2,500억으로 나와 가지고 영업이 한숨 놓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생산 쪽에서 다 우리 덕분인 줄 알아라고 또 생색을 낼진 모르지만은 재고가 그 재고에 현금이 또 왕창 묶여 있게 되는 거죠. 자, 원가 회계, 이런 원가 회계를 과연 언제까지 우리 그 글로벌 경제들이 끌고 갈 거냐? 뭔가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반란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반란 세력이 없어요. 반란 세력이 없어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원가 회계라는 원가 세계의 질서가 있는데, 그 원가 회계의 질서에 저항군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테러를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외롭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마음의 그 뭐를 그 SF 드라마 그 이 시간 여행 그런 거에 뭐 요즘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또 연결해서 한번 제 마음을 또 얘기해 보기도 하죠. 해보기로 하죠. 이 녹음이 끝나면은요. 그래서 스루프 회계로 보면은 판매 가격은 그냥 똑같이, 이게 그냥 판매 가격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그냥 700만 원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계획상으로는 7조 3천억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가 세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할 수 없이 700만 원에 팔아야 된다는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가격 못 올리고. 그러면은 스루프상으로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까 그 재고 회전율이 상반기에 2.5회전이면 연간 5회전뿐이 못하잖아요. 1회전만 더 하자. 1회전만 노력을 하자. 그래서 매출액을 8조 2천억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3,90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적자가 아니고. 결국은 제가 뭐 오늘도 내일도 부르짖는 것은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적자가 나는데도 재고 회전,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도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출하고 연계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작정 그냥 뭐 재고만 그냥 단순히 줄였을 경우,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상으로는 그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재고가 그 감소했을 때는 스루프트에게는 그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그 이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그 4분면으로 제가 재고 감소할 경우 스루프 퇴계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주가는 30만 7천 원으로서 연초보다 7만 3,500원이 내려갔어요. 상반기 경영성과도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장부 가격의 89%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 115% 대우를 받았는데 상반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5% 이상 주주 CJ가 44.55%, 대주주로 돼 있고 연금공단이 좀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22.38%. 그럼 여기 55%라고 보고 55에서 한 22% 더하면 한 77%. 시중에 유통되는 거 한 20% 정도나 될까 말까.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그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고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